왜 그러냐? 평상시 배우자 배자가 뒷배자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의 자기는 어떤 역할을 맡기 전에는 자기 최민수라는 것을 다 비우는 거예요. 나는 이름이 최민수지만 나는 최민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최대로 비워놓아야 그 자리에 어떤 역할을 맡았을 때 그 역할을 안중근을 역할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 안중근이 돼야 되니까요. 그러면 내가 없애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병철 회장한테 잘 보이려면 못 된다는가. 그래서 관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관찰해.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 뒷심주가 원산. 그때 그 다음 동작이 뭔가를 이제 연구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병철 회장은 이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군 없. 그래서 이제 어떤 임원회의에서 어떤 삼성조선 사장을 임명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냥 딱 이제 비서기 왔다 갔다 하면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인사카드를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인사카드를 해야 되는가? 난 다섯 개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군, 너도 인사카드 가져와봐. 금방 가져야 되잖아요. 바로 갖다 줘. 그런데 다른 사람은 어리버리고 누굴 들어가야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안에 이병철이라는 사람이 많이 들어왔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못 견디겠어요. 삼성에 입사할 때는 양쪽 눈이 1.5였었습니다. 여기 유일하게 두 분이 이제 안경 쓰셨는데, 전 다초점 늦은 양이었었어요. 15년 근무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데 저는 이제 신경세포도 재생되는 안 해갖고 안경을 벗었습니다. 이 정도는 박수도 쳐주던데.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돼서 사표를 내고 사표 수리가 안 됐어요. 이제 집사람하고 결혼을 저도 40일 만에 꼬리를 했으니까요. 그때 담배를 하도 펴가지고요. 혹시 담배 피신 분 계세요? 저는요 이렇게 담배 피면요 이게 빨개집니다. 하면 많이 빨아가지고 그 후원이 열기가 안 나와요. 굉장히 깊이. 이제 폐가 엉망진데 스트레스 다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이 망가져가지고 이제 사장을 저도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근무하면은 일단은 보장되는 거거든요. 땀은 당상. 근데 몸이 먹게도 사퇴를 하고 6개월 동안 수리가 안 돼가지고 월급 받다가 제 몸 고치기 위해서 그때부터 제가 제 몸을 고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파고든 스타일로. 이런 말씀을 대결 드린 이유가 제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안고 있는 문제는 다 내가 경험을 살아요. 그래서 이제 태어날 때 아버지가 나를 받았는데 시체 염호다 받아가고 중학교 2학년 때 완전 아토피 고생했고요. 8월 달에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독사한테 물려가지고 3일 동안 눈이 안 보였고요. 물에 빠져서 죽었다 살아나기도 하고요. 하여튼 죽음에부터 급기야는 제가 삼성에 근무해서 나와가지고 이 심장에 스테트가 4개 들어가 있습니다. 4개가. 그것도 2번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스테트가 들어있는데 이 안에다 또 박았어요. 지금 제가. 그때 2번째 했을 때 병원에서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3일 동안을 통증이 중간중간 쉬는 게 아니라 계속 아픈 거예요. 차라리 좀 죽이십시오 그랬습니다. 차라리 죽이십시오.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왜? 내가 죽으면은 내가 치열하게 살았거든요. 진짜 치열하게. 이 속에 들은 것을 다 어쩌라는 말이에요. 이게 삭제된다는 생각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삭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십시오 그랬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믿었어요. 살려주실 거예요. 어머니 손 붙들려서 저는 절을 참 잘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영접하게 되고 늦둥이가 된 거죠. 거기까지 얘기를 하려고요. 그래서 제가 살기 위해서 저는 파고드는 스타일입니다.
삼성에 오래 근무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지나가는 보고 지나가. 대충 결정은 없습니다. 혹시 우리 사장님 일주일에 책 몇 권 읽으세요? 일주일에 책 몇 권? 일주일에 책 한 권 읽는 분 계세요? 성경만. 일주일에 책을 한 권, 보통 400쪽짜리 마스터입니다, 읽기가. 그럼 1년에 52주니까 52권 읽습니다. 그런데 이병철 회장님은요, 600권 넘습니다. 책을 600권 이상 읽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우리는 차원이 틀려요. 이렇게 하면 딱 카메라 찍어요. 찍어요. 반도체 할 때요, 반도체 기술자들이 꼼짝 못했어요. 왜? 질문이 예리하면, 질문이 좋으면 좋은 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질문이 쩔쩔매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기 때문에. 그분들은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찍어요. 눈으로 찍어버립니다. 다. 저도 건강서적만 제가 살기 위해서 대략 한 3,000권 읽었습니다. 어떤 책은 20번 이상 읽은 책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안 해본 게 없습니다. 해부학에서부터 수지침까지 공부했습니다. 양자 분석부터. 그런 모든 것들이, 제가 지금 75세입니다. 75세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농지었다 볼까요? 제 스스로 얘기할 그런데, 이제는 보면 이제 알죠. 혹시 여러분들 화가가 제 아내가 화가거든요. 이 3대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제일 먼저 명암을 봅니다. 명암. 어디가 밝고 어디가 어두운지. 그 그림 그릴 때 명암 딱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근입니다. 각각. 세 번째는 구도입니다. 구도 잡는 거예요. 제가 30년 동안 이 신체를 다루다 보니까요. 어디가 독소가 지난 길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대충 그런 것 같지만요. 저 이렇게 엎어놓고 보면은요. 그 독소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여요. 그럼 여기 누르면 여기도 아플 거다. 다 아는 거죠, 이제. 그래서 한 30분 정도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30분씩 6명에서 저는 그렇게가 됩니다. 여기 있는 분 다 환자거든요. 환자 수준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분보다는 몸에 독소가 빠진 상태라. 그럼 환자를 다루고 제가 어떻게 될까요? 그 독소가 나한테 서로 공유합니다. 그런데 이걸 여기까지마다 요걸 안 하면은 한 것 같지 않아요, 이분은. 조금 낫겠죠. 여기까지 다 해줘야 이제 좀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 1시간 반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왜 1시간 해주고 왜 나는 10분 해주는 거야?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이해됩니까? 혹시 여러분들 10분 해주더라도 10분 해도 되는 거니까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한테 근데 지금 하는 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새덩이를 보이시죠? 이건 통기라는 기계입니다. 통기. 기가 통한다는 뜻이거든요. 기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뭐죠?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게 이런 사인파가 있습니다. 사인파.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 저는 그래서 여기 오는 분들 저는 단순하게 여러분들한테 뭐 치료해주고 환자 치료해주고 나 돈 받아온 사람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니다. 난 여기 교회에 부흥시키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게 이제 헤르츠인데 AM 라디오는 이렇게 그 대신 길어요. FM은 짧아요. 그 대신 짧으니까 폭이 진폭이 높다 보니까 얘다가 스테레오로 음악을 다양하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AM 라디오는 남산에서 제주까지 가는 거예요.
그 대신에 뭐 담은 게 없어요. 소리가 찌찌거립니다. 이렇듯이 모든 게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암 환자일 경우에 암세포가 파동이 이렇게 된다면, 예? 이런 사인파가 나온 거 아닐까요? 그러면 이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게 이미 나온 거예요. 이렇게 반대파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혹시 여러분 병원에 가면 얘가 다 붙여가지고 모니터 뭐 나오죠?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죽은 사람 어떻게 됩니까? 찌고 끝나는 거예요. 맞아. 그럼 죽은 거예요. 그럼 기생충이 파동이 이렇게 되면은 반대파면 기생충이 찌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됩니까? 이게 바로 그 장비입니다. 소프라노가 옥타브를 쫙 올렸어. 그 유리잔이 깨져요. 그게 뭘까요? 공명입니다. 바로 이게 그겁니다. 어떤 공명이든지 얘가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것도 이렇게 빼쭉빼쭉 온 거 있어요. 이렇게 빼쭉빼쭉. 그리고 부드럽죠. 빼쭉하죠. 이걸 아닙니다. 어떤 공명이든지 얘를 반대파로 만들어주는 게 얘입니다. 이거 보통 장비가 아닙니다. 이해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하나를 다 하면은 못 견뎌요. 그래서 초교인분들은 반쪽만 합니다. 반쪽. 이게 18개 들어있어요. 여기는 6개 들어요. 그런데 이걸 할 거면 못해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이걸 이해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제? 자, 철길이 있어요. 철길. 서울서 부산입니다. 철길을 왜 내죠? 이동이 좋게? 그러니까 뭔가를 실어 나르기 위해서 철길 낸 거잖아요. 그래서 철길에 바위에서 떨어진 바위도 있고 흙도 있고 이걸 치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근데 이걸 깨끗이 치웠어. 깨끗이 치웠다 쳐요. 그거 어떻게 될까요? 철길 다 냈어. 이제. 지나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 끝난 겁니까? 끝났어요. 철길을 내서는 무언가를 이동시키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몸도 이걸 했다는 얘기는 길을 깨끗하게 해놓은 거예요. 깨끗하게. 왜 깨끗하게 해놨을까요? 세포까지 무언가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럼 새 거 먹었으면 또 싼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싼 걸 더 빼내야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이런 돌덩어리, 어떤 거는 썩은 덩어리 이런 거 다 치는 것이 얘는 공묘로 가서 얘를 아까 이런 파일을 만드는 거고요. 얘는 30cm까지 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뼛속까지 열을 달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거는 파괴시키는 거, 어떤 거는 녹이 없애는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깨끗하게 만드는 게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이해해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독일 괴테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해할 수 없으면 소유할 수 없다. 이걸 이해해야 여기 와서 이래서 이걸 받는구나. 받을 때 나는 지금 현재 내 몸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파괴되는구나. 이런 그 노폐물들이 녹여지는구나. 그런 기분으로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세포에 뭘 먹여줘야 할 거 아닙니까? 먹여주는 거. 그게 이제 영양소입니다. 근데 우리가 식사가 지금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 현재 여러분들 먹는 음식자재가요 44,000개가 넘는 화학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연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주 월요일 날은 한 가지씩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여러분들 뭐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셨죠? 우리 다 예수 믿으시나요? 네. 네? 그러면 성경 속에 창세기 나오죠? 에녹과도 관련되죠.
최고 오래 산 성경속 인물이 누구죠? 무드셀라. 예? 무드셀라. 몇 살까지 살았죠? 969세. 예? 969. 969. 967세. 969. 네, 969.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요. 성경 속의 인물 제일 오래 산 무드셀라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네.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노화의 종말입니다. 그걸 먹으면 세포의 DNA가 손상된 거 회복됩니다. 근데 2000년도에 사이언스 과학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장수 유전자 꼬리도 복원된다. 장수 유전자 꼬리가 다르면 죽는다. 이제까지 이랬는데 2000년도에 벽두에 바로 텔로미어 장수 유전자 꼬리도 복원된다는 과학론이 아주 난리 났었죠. 그로부터 지금 현재 이제 그런 것이 나왔어요. 이론상으로는요,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제일 억울한 게 뭐냐? 지금 죽으면은 너무 억울한 거야. 근데 왜 죽을까요? 그러니까 나는 그 심장의 관상동맥이잖아요. 아시죠? 예. 심장 관상동맥 이렇게 세 갈래 됐는데 여기가 끊어지면 잘 안 되는 거죠. 게다가 끊어지기 직전 이렇게 됐는데 거의 끊어지죠 이렇게. 요거를 여기 스텐트 박아가지고 넓혀놓은 거예요. 그럼 이게 스텐스가 뭐예요? 내 몸에서 만드는 얘기 아니고 이 물질이 나한테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임플란트 한 것도 이 물질이잖아요. 인공관절도 이 물질이에요. 근데 얘보다는 얘는 더 심각하죠. 그럼 이 물질이 들어왔다. 이 물질 뭘까요? 내 몸에서는 같이 어울릴 수가 없어. 맨날 뭘까요? 싸움합니다. 싸움. 전쟁. 면역세포하고. 그 생기는 것이 염증입니다. 제일 무서운 게 염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딘가가 했든 뭐 이빨을 했든지 심장이 뭐 했든지 하여튼 모든 사람들은 다 염증을 이 염증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폐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 폐에 염증이 생기면 숨을 못 쉬어서 죽습니다. 이게 폐렴 걸리면 가능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오늘 듣는 얘기 중에 바로 이 염증을 삭히는 물질이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핵심을 하나를 볼게요. 저 지금 물건 팔아온 사람 같습니까? 아세요. 저는 제가 살기 위해서 먹는 것 뿐이고 더 좋은 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내 몫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내도 아니고 애새끼도 아니야. 아 이게 결혼했더니 말이죠. 지 마누라만 생각해.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받는 게 두 가지는 아시죠? 하나는 뭘까요? 하나는 유산입니다. 유산 상수. 유산을 많이 받으면은요 이재용처럼 걱정이 없어요. 근데 저는 우리 아버지는요 다른 건 다 잘하셨는데 나한테 뭐가 하나 뺏어 주더라 이렇게. 그래서 우산 받았어요. 그래도 비닐 우산. 그러니까 늘 힘든 거죠. 그런데 내가 노력했더니 지금 내 애들한테는 요걸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요것도 있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뭘까요? DNA. 네? 건강? 네, 그건 두리뭉실이고요. DNA. 건강의 핵심 중에 핵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DNA. 요 하나. DNA. 건강은 맞는데 분야는 맞았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뭘까? DNA. 네? DNA. DNA는 당연히 있는 거고. 네. 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변할게요. 효모입니다. 효모. 이 효모는 효소의 어머니입니다. 이
모자가 어미 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효모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잔병 치레가 없습니다. 유산을 많이 받으면은 돈 걱정을 안 해. 우리 몸은 효모를 부모한테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뭐야? 병원이 뭐야? 감기가 뭐야? 그러고 있습니다. 다만 뭐가 문제입니까? 교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빵 술 먹고 막 교만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효모를 많이 받으면 건강합니다. 근데 부모한테 이걸 못 받으면 3대째 계속 못 받으면 그 집안은 불임증에 걸립니다. 그래 애를 못 낳아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은 요 효모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건강 중에서 첫 번째 핵심을 모르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조차도 몰라요.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아는지조차도 몰라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한테 못 받아서 상관없어요. 받으면 되니까. 효모를 얘기해요. 효모하기 전에 효소를 얘기해요. 효소 위에가 효모입니다. 그럼 효소를 알아야 돼요. 효소는 우선 300만 가지, 30만이 아니라 300만 가지. 효소는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을 중매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제3의 물질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효모를 효소로 우리는 생명수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이 효소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이거 하려면 한 4시간 강의해야 되는데 핵심만 얘기할게요. 이 효소는 첫 번째 역할이 뭘까? 혈액을 맑게 정화시킵니다. 혈액을 맑게 하는 유일한 것이 효소입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중요한 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냐? 항상성. 다른 말로 균형. 고혈압 환자가 왜 본질적인 문제가 뭘까? 우리는 보통 현상이 있고 본질이 있는데 이것만 봐요. 이것만 바라보는 데가 현대의학입니다. 증상만 완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근본 치유하는 쪽이 우리 쪽입니다. 자연치유 쪽입니다. 자, 그러면 항상성. 고혈압은 뭐죠? 당뇨가 올라갈 거죠? 고혈당이잖아요. 그런데 항상성이 유지되면 혈압이 다시 또 뚝 떨어집니다. 지가 스스로. 화도 확 냈다가 어떤 사람은 금방 가라앉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뭐.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상대를 해코지 해 끝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뭐가 고장납니까? 항상성 고장. 모든 게 다. 그래서 항상성을 유지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효소. 그러니까 내가 당뇨도 고혈압도 모든 신체 균형이 무너졌다. 바란스가 무너졌다. 교감신경이고 부교감도 있어요. 부교감. 요거는 긴장 촉진을, 요거는 이완시키는 거예요. 저녁에 잠을 잘 자야 되는데 못 잔다. 그럼 뭐가 문제예요? 항상성이 무너졌어요. 그 항상성 필요한 영양소가 뭡니까? 효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두 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그런데 효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대 효소, 최외 효소가 있습니다. 최외 효소는 먹거리 효소입니다. 먹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에스키모인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디언 말로. 우리 도수목사님 에스키모 소리 들어보시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생식을 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날걸. 생식을 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효소 걱정 나왔습니다. 날걸 먹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먹거리 속에 이것을 원래 생식을 하게 될 때 있어요.
창조주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는 화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져요? 효소가 없어집니다. 효소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화식을 하고 효소 없는 음식을 먹다 보니까 요걸 우리는 잠재효소라고 해요. 잠재효소는 두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신진대사, 하나는 소화효소. 그런데 얘가 둘이는 항상 희소개입을 한다는 말이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 여기서 치료가 막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해결돼야 내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화효소를 사실은 먹거리 속에서 얘를 먹어줘야 되는데 얘가 먹거리 속에 이게 전부 다 화식을 하다 보니까 이게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야, 좀 구워줘 이렇게 되는 거죠. 구워줬는데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갚으니까 이 신진대사효소는요 우리 몸에 생명 활동하는 겁니다. 얘는 단순 소화만 시키는 거고, 네? 먹은 거 소화시키는 거. 얘가 계속 끄집어 쓰면 얘가 부족하면 일생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고장 났을 때, 어디가 상처 났을 때 회복시키는 거라든지 하여튼 애를 낳는 문제라든지 모든 생명 활동 요소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얘를 계속 가져만 가고 얘를 공급하지 않으면 얘가 부족하면 이제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얘가 너무 길게 하면 또 여러분 지치니까 중요한 핵심만 얘기할게요. 모자는 어미 모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얘가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먹거리 속에 생식을 못한다고 보면 식품업자들이 절대 이렇게 안 되놓으니까 심지어는 효소 제거제는 제품도 나와요. 요새는 음식이. 그래서 이거는 힘들다. 그러면은 이 위에 있는 사람부터 좀 강화시키면 얘는 좋아질 거 아니냐. 그런 이론이 이제 한번 역발산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효모를 연구했더니 다 좋은데 얘가 굉장히 취약점이 있더라는 걸 발견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효소의 전 세계 1등인 건 아시죠? 된장? 예, 두만강의 그 두만 두자가 콩두자. 콩두자거든요. 콩이 가득한 동네가 그 두만강이에요. 대한민국이요 원래 이게 콩의 발효의 전 세계 1등입니다. 전 세계 1등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게 최고입니다. 취약점을 이제 발견한 거죠. 이거는 선지자 역할을 겁니다. 누군가 선지자 역할. 이분 돈도 많고 어떻게 보면 나는 바이오 산업에 생명 살릴 일을 할까 평생을 여기다 쏟은 사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 중에. 그래서 했더니 우선 얘가 뭐가 문제인 걸 알아야 되잖아요.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대책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열에 약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pH에 약하다는 거. 항생제에 약하다는 거. 전자파에 약하다는 거. 쭉 나옵니다. 스트레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거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대학 교수한테 논문을 하나 나한테 제출해 주면 1억을 줄게. 대학 교수도 좋죠. 선불로 5천만 원 줄게. 완성되어 오면은 나머지 줄게. 드디어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돈 벌기 생기니까. 그래서 콩을 이제 익혀 먹었을 때 흡수가 얼마 되는가. 또 발효시켰더니 흡수가 어떻게 되는가. 발효시켰더니 흡수율이 10배가 높은 거예요. 근데 실수로 발효시킨 걸 또 발효시켜서 이중 발효. 그래서 한 30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콩을 흰콩, 강낭콩, 검은콩도 섞어서 해봤어. 드디어는 이제 산과 들과 바닷가
이제 섞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할 때마다 이 취약한 것이 극복되는가를 본 거죠. 그랬더니 그냥 검은 국만 했을 때하고 흰 콩과 섞였을 때 또 틀려지는 거예요. 이 열에 약한 것들 다 해결돼. 이것이 전부 다 한 단씩 한 단씩 올라가는 거예요. 급기야는 산에 나오는 거, 들에 나오는 거, 바닷가. 그 중에서도 인삼도 있고 산삼도 있고 장내삼도 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어떤 것이 더 효과가 있는가? 이거를 논문 200편이 넘습니다. 한 편당 얼마입니까? 1억이잖아요. 요 제품 하나 나오는데 논문값만 270억 들어갔습니다. 18년간 된 겁니다. 나중에 요게 이제 확인되면 그 자료를 다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이게 아직 어제 우리 목사님이 또 제 마음을 알아가지고 또 구해다 놓으셨어요. 어떻게 알고 또 이것도 내가 원하는 카talog 해놓으신 거예요. 얘다가 USB라고 이제 화면을 띄울 겁니다. 오늘 중요한 거. 그래갖고 이걸 만들었더니 가장 약한 열이거든요. 얘는 200도씨. 원래 효소는요 36도면 죽어버려요. 그런데 200도씨면요 커피를 로스팅할 때 볶을 때 온도가 200도입니다. 이거를 유산균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균은 효소예요. 먹이잖아요.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다니까요. 또 가장 우리 몸에서 이 장에서 이 유해균이고 유익균 있잖아요. 유해균이 사조로서 좋아하는 먹거리가 뭐냐? 밀가루의 글루텐 성분입니다. 걔는 이 유해균이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루텐 성분을 우리나라 사람은 밀가루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내 환경이 썩는 겁니다. 썩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를 빵을 구울 때 반죽해가지고 게다가 이 유산균을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 한 포에 살아있는 유산균이 70조 마리 들어있습니다. 70에 70조. 그래갖고 빵을 반죽해갖고 그 엄청난 고열로 빵을 찌잖아요. 그래서 살아나온 걸 봤더니 그게 유산균이 다 살아난 거예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코로나 때 이거를 미국에서 이 논문 갖다가 해가지고 그 미국에 왜 강하냐면은 해군이잖아요. 그런데 잠수함 비행기는 한 명 내지 2명 타는데 잠수함 몇백 명이 타잖아요. 하나가 코로나 걸리면은요 수심이 금방 퍼진답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바로 이걸 가지고 미국에서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미국 애들이 저희들 FDA 승인 나가지고 준 겁니다. 자, 그런 제품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다 너무나 200도씨 글루텐까지 분해된다. 자, 그걸 먹으면 어떤 일이 벌일까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 당연히 다 좋아지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장과 뇌는 한 통속입니다. 그럼 여기에 만약에 장이 썩어서 가스는 위로 올라가고 똥은 밑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스가 계속 올라가면은 뇌에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아메바균이 살게 돼 있어요. 이건 뇌세포만 사는 균입니다. 여러분들 나한테 양자분석해갖고 설명 다 드렸었죠. 머리카락 검사해가지고. 그럼 아메바균이 있다는 얘기는 이가 정상으로 벌었다는 얘기는 뇌세포를 갉아먹는 균이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얘를 죽이는 독약을 먹으면 얘는 죽겠죠. 그럼 이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머릿속에 독약이 들어온 겁니다. 독약이.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면 독약을 쓰지 않고 없애버릴 수 있을까? 얘가 효소 가장 첫 번째 역할이 분해입니다. 분해. 얘가 하는 역할은 무조건 분해. 이걸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청바지를 한 40년 동안 하나만 입었어. 기름때도 묻었어. 그런데 비가 왔어. 그때 흠뻑 젖었어. 입을 수 없잖아요. 짰어. 물이 떼국물이 나올 거죠. 그래서 누가 얘기해? 세수비누 한번 빨아봐. 그러면 물로 빨아봐도 잘 빨리겠죠. 그 다음에 빨래비누는 더 잘 빨리겠죠. 그 다음에 하이타임. 슈퍼 하이타임.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게 뭘까요?
수파이타에다가 효소를 집어넣으면 때국물이 싹 빠져버립니다. 주요. 그때 삶으면 어떻게 될까요? 삶으면 굉장히 더 깨끗하지. 그 효소지가 분해하고 빼내는 걸 최고입니다. 이해되시죠? 빨래 비누도요, 효소가 들어가면요, 빨래가 잘 됩니다. 그건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메바 뇌세포에 있는 거를 약을 쓰면 머리가 죽기 때문에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되지? 바로 효소제를 먹으면 얘가 분해를 시킵니다. 근데 분해를 어느 정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완전히 분해하면은요, 원소 수준이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원료가 됩니다. 분해하고 소화하고 흡수하고 배설하는 것이 다 효소가 역할입니다. 4대 효소. 분해, 소화, 흡수, 배설입니다. 효소가. 그런데 그거를 어느 정도 분해하느냐? 완전 원소 형태로 분해해갖고 이거를 에너지화 시킨다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 내 안에 쓰레기마저도 분해해서 뭘 쓴다고요? 에너지를 쓴다는 게 이거 대박인 겁니다. 네. 아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것만 갖고 또 되겠어요? 두 번째, 혹시 여러분들 코디세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못 들으면 오늘 들으신 거예요. 코디세핀, 이건 어디서 추출했느냐? 동충 하초에서 추출. 근데 이렇게 빼는데 이게 기술이 보통 기술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굉장히 고난입니다. 그래서 코디세핀 국제 거래 가격이 1g에 코디세핀이 얼마냐? 하나로 1,100만 원이 넘습니다. 1g 가격이 1,100만 원이 넘습니다. 이거를 제약해서 쓸 수 있겠습니까? 못 씁니다. 근데 이 안에 코디세핀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코디세핀이 뭐냐? 폐, 염증을 삭힙니다. 염증을 삭힌단 말입니다. 삭히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폐염증, 그러니까 모든 이게 피가 있다면 피 주변에 들러붙은 것도 있어요. 들러붙은 거. 이게 시계의 고지혈증 같은 거죠. 얘를 정화시킨다고 하잖아요. 혈액 정화. 얘를 피 근처에 있는 것이 이렇게 정화시키면 피가 잘 돌겠죠.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이해를. 이걸 그대로 누구한테 설명을 하고 거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 이해를 하라 그래야 됩니다. 그 피가 잘 순환이 되면요 몸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피가 뼈 속에도 혈관이 있는 거 아시죠? 네. 뼈 속에 혈관이 있어요. 네. 그런데 뼈 속 혈관이 만약에 기름기가 있는 것이 뼈 속에 차오면 기름이 굳어요. 그럼 뼈 속에 있는 혈관이 굳어서 순환이 안 됩니다. 그럼 안쪽에서 추운 거예요. 뼈 속에 시린 겁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가 만약에 뼈를 데필 수만 있다면 나는 무슨 질병이든 고칠 수 있다. 바로 여러분들 저기 있는 이 장비들이 전부 다 뼛속까지 데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 모셔하고 이제 또 나 이 교회에 부흥해서 같이 투자를 했어요. 아마 내일이면 올 겁니다. 암주에서 가장 난치하는 뭔지 아시죠? 췌장암입니다. 아시죠? 췌장암. 끝난 거예요. 이거 전에는 뭐죠? 당뇨입니다. 췌장암이 회복됐다. 말기암이. 괜찮겠죠? 저예요. 왜 그럴까요? 뼈 속에 열이 들어가요. 이해됩니까? 이 겨울을 하네요. 40분만 해도요, 엄청난 게 일어나요. 이거는 히토리오 전체 다 와가지고 천연적인 열이 발생되는 겁니다. 이거는 일제인 거. 그건 천연입니다. 이게 비쌉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뼈 속의 혈관이 굳은
기름을 녹여버립니다. 그때 만약에 코디세핀 같이 몸에 흐른다면 염증 삭혀주면 더 좋겠죠. 네. 그래서 저는 과연 여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까? 과연 많은 사람이 올 때 기득권에서 뭐라 할까? 한의원 사람 다 일로 오고 도수치료 받는 사람 다 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공격할까? 난 그게 염려될 뿐입니다. 이해됩니까? 공격하지.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코디세핀이 이 안에 들어야 되는 거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거를 이 비싼 거를 에이 늘 이가 있어 넣어봐야 눈곱만큼 넣겠지. 그건 여러분들 시너지 효과를 몰라서 그래요. 시너지 효과. 전 5분만 더 쓸게요. 5분만. A와 B가 있어요. 두 사람이 관계가 몇이십니까? 두 사람의 관계는 하나죠. 맞죠? 맞죠? 그럼 C라는 사람이 있어. 관계가 몇 개 된 겁니까? 하나, 둘, 세 명 됐잖아요. 맞죠? D가 있어. 그럼 관계가 몇입니까? 하나. 잘 봐야 된다니까요. 둘, 셋, 넷, 다섯 맞죠? 예? 다섯 맞아요? 무슨 넷입니까? 하나 또 있지. 대답 잘하려고 그러잖아요. 자, 세 명까지 세 명인데 네 명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입니다. 그럼 하나 더 있어. F. 복잡하죠? 한참 더 해야 되잖아. 이거를 MIT 공대 교수가 이 시너지 공식을 만들었어요. 왜? 이 안에 엄청난 일이 벌립니다. 이 하나 둘 엄청난 그래서 70조 마리. 아까 이 비싼 코디세핀도 이 안에 그 시너지 공식에서 준비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시너지 효과가 뭐냐? 시너지 효과가 Y 좌석에서 Y를 빼면 나누기. 이게 시너지 효과입니다. 아까 4명 했을 때 관계가 아까 몇 개 됐어요? 6개였죠?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이게 4명이잖아, 4명. 넷의 자승이니까 4, 4, 16입니다. 맞죠? 그래서 4를 빼면 얼마 됩니까? 12, 10이잖아요. 11을 2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6, 6이잖아요. 만약에 열을 자성해서 만약에 열 하면 어떻게 됩니까? 90. 이게 100이잖아요. 100에서 10을 빼면 90, 나누면 45. 이게 시너지가 갑니다. 그래서 코디세핀 조금 줬는데 시너지 효과에서 엄청난 유산균도 살려놨더니 70점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이것을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기술입니다. 기술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먹어야 제일 효과적으로? 이제 그걸 좀 급하시네. 말씀드릴게요. 근데 하나 또 있어. 핵심이 또 하나가 있다니까. 하나는 유산균. 아까 효모가 몇 마리? 요 한 포에 70조 마리. 그러니까 여기 밑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를 하루에 1000mg 먹으면 척추 디스크가 탈출되게 원복됩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노벨상을 2번 탄 사람이 얘기하는 거 믿어도 되겠죠. 이름하여 라이너스 포링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 노벨 평화상에 화학상까지 타신 분이에요. 비타민 C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분이 얘기하기를 하루에 비타민 C를 1000mg 먹으면 척추 디스크가 원복된다 그랬어요. 삼성 의료원 같은데 제가 있을 때 삼성 의료원이 이런 돈이 지어졌었어요. 거기에는 비타민 C 메가역이 없습니다. 근데 VIP 룸 하나에서 나오는 월 수익금이
응급실하고 전체 병동 하나를 맞먹는답니다. 거기는 부자들만 오기 때문에 호텔 수준입니다. 그 한 군데 나오는 수입이 전체 병동 매출과 같답니다. 이해됩니까? 아니 돈 있는데 어떻게 이놈 제자는 그랬어요. 나만 내 9번을 수술했어 암을. 내 암을 고치고 원상해서 나 다 줄게. 그랬다니까요. 부자들은. 왜 돈 버는 방법을 아니까. 그런데 요 안에 이게 5.5g인데 비타민 C가 2000ml 들어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보더니 이제 겉표지가 비타민 C가 중국산이네 했어요. 중국산. 그래서 이게 안 먹어. 한다니까요. 그때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비타민 C를 화학공장에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전 세계 2개뿐이 없어요. 하나는 영국, 최초로 영국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미 해군 제임스 유나사이. 두 번째는 중국입니다.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이걸 만들 수가 없어요. 너무나 공해가 많아서. 그래서 중국에서는 공해하고 상관없어. 넓으니까. 그래서 중국산에서만 만들어갖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합성을 합니다. 중국산이 전 세계 비타민C 없어요. 영국 안 만들어요. 미국도 안 만들어요. 초급에 싸게 만들 수 있는데 환경을 오염시켜요. 이해되셨어요? 비타민 C는 원래 색깔이 흰색이 정상입니다. 노란색 섞여 나온 거 있는데 이게 변하여 노란색 바뀝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오래 써먹으려고 약간 노란색 되는 데 있어요. 이게 비타민 C 먹으려면 색깔이 하얀 값부터 봐야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근데 비타민 C가 뭐길래? 비타민은 항산화. 산화되는 걸 막는다 해서 항산화입니다. 그런데 비타민 C가 유일하게 얘는 내가 전자를 이렇게 쭉 가지고 있어 이렇게. 그런데 내가 부족을 주는 겁니다. 얘는 참 대단해요. 비타민 E가 있어요. 얘는 항산화제의 대표이사 격인데 얘는 내 있는 전자를 하나 주고서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은 항산화 됐거든요. 내가 줬으니까. 그럼 나는 하나 줬으니까 얘는 하나가 불안해. 있는 거 하나 주라니까 내가 불안한 거야. 또 하나 뺏어가야 돼. 그 일을 끊임없이 하는 거야. 그때 비타민 E는 비타민 C한테 공급해주면 얘는 항상 항산화 역할을 해요. 근데 비타민 C가 없는 상태에서 비타민 E 하나만 먹으면 주었을 때는 항산화 됐는데 돌아서면 산화 촉진제로 바뀝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항산화가 죽고 났더니 산화 촉진제로 바뀌어요. 그래서 요새 젊은 애들이 이거 같이 먹으면 돈 많이 들어가니까 해외 직구로 비타민 E만 따로 먹어요. 젊은 애들이 이거 부족하면 불임증이 걸리거든요. 불임증. 이게 들어가고 비타민 E만 따로 먹으면요. 얘는 산화 촉진제로 다 바뀐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비타민 K, E, A 모두 다. 모든 비타민은 비타민 C를 같이 먹어주지 않으면 산화, 항산화제 바로 넘어서 바로 산화 촉진제로 바뀝니다. 그 모든 비타민, 항산화제 먹으려면 비타민 C를 충분히 먹지 않으면 안 먹는 게 낫다니까요. 뭘 바뀌니까? 산화 촉진제. 아셨습니까? 네. 나머지는 이 제품이 이제 로얄젤이 좋은 거 아실 거고 화분가루 같은 거 좋은 거 아실 거예요. 그런 게 포함됐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걸 먹으면 장내 환경이 꽃밭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박테리아군이든지 무슨 모든 균들을 그냥 뭘 한다고요? 분해시켜서 원소 수준으로 만든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먹었을 때 우리 김명재 아님 같은 경우도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통기만 받으면 길만 냈을 뿐이야. 길을 왜 내? 가다가 이거 다 없애고 뭐 영양을 제때제때 들어가게 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어요? 그 첫 번째 여러분들 먹을 게 바로 이겁니다. 근데 언제 먹느냐? 우리나라에서 비타민 C 거의 독보적인 존재가 이왕재 박사입니다. 서울대학교.
그런데 이분은 별도 병원을 냈어요. 비타민 C 갖고 암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비타민 C는요, 물어봤으니까요. 입입니다. 음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밥도 먹었고 반찬도 먹었어요. 단백질도 먹었어요. 그러면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바뀝니다. 왜냐? 위에서만 단백질이 분해되니까. 그럼 이제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바뀌었습니다. 반찬 중에는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게 있어요. 콩 자반도 발색제 넣으면 바들바들바들해요. 이해되셨어요? 모든 화학 성분이 바뀌면은 아질산염으로 바뀝니다. 모든 화학 성분이. 단백질은 아미노산. 이 두 개가 기가 막히게 결합되는 첫사랑을 만난 거야. 그냥. 그럼 얘들이 기가 결합 딱 되는 환경이 뭐냐? 산이 있는 곳입니다. 위가 산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그럼 얘가 둘이 딱 만나면은요, 그냥 바로 결합되는 겁니다. 그 결합 물질이 뭐냐? 니트로사민. 발암 물질이라고 아니고요. 앞에 강력한이라는 형용사가 붙습니다. 강력한 발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둘이 만나면 절대 안 돼. 만나면 다리몽둥이 분지를 거야 하는 것이 천연 비타민 C입니다. 그래서 이걸 먹을 때 무조건 내가 옛날에 암을 앓았다든지 수술했다든지 암에 대해 정력이 떨어진다든지 그 사람은 무조건 무언가를 먹을 때 콩도 단백질이고요, 생선도 단백질이고 많잖아요. 그러면은 비타민 C를 밥 먹는 중에 반찬처럼 먹지 않으면 니트로사민도 만들어집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언제 먹어야 된다고요? 밥 먹는 중에 반찬처럼 먹으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밥이 됐나요? 이거를 아차 안 먹는다. 그런데 먹는 중에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해되셨어요? 바로 여러분, 그래서 이 제품은요, 예우를 받아야 돼. 이런 거는요, 예우 받아도 될 만한 상품입니다. 생명 살리는 거니까요. 저는 이거 먹을 때 기가 먹지 않습니다. 뽀뽀 먹었어요. 어떻게 네가 나한테 왔냐? 제가 이렇게 돼가지고요, 거시기 안 보였어요. 제가 하도 객지 생활 많이 해가지고 먹는데 한이 맺혀가지고 오늘 한 끼 굶었잖아요. 내일은 4끼 먹어야 돼. 그래서 제가 추가밥에 별명이 있어요. 그랬더니 허리가 이래요. 지금 이제 55kg 합니다. 76kg, 78kg. 저는 이걸 먹고 털어놓고요, 물로 해가지고 헹궈서 먹습니다. 그리고 버릴 때도 아까워. 야, 고마워. 잘 가. 예우를 갖춰야 될 제품이라고 해요. 왜? 제가 살아났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 염증을 무서운 사람인데, 얘가 관상동맥에 이물이 생겼을 때 얘 때문에 제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주치의한테 이거 뭐 드냐? 그건 무조건 드세요. 네. 주치의 허가 받은 거. 아셨습니까? 자, 이 대목에 저 여쭤볼게요. 지금 약장사 갔습니까? 아니, 아무 말 안 한다는 얘기 무슨 뜻입니까? 그렇다는 뜻입니까? 동의하시는 겁니다. 저는 살린 거기 때문에. 제가 체험하고 경험하지 않고 제가 이해되지 않으면 고를 수가 없어요. 그렇지. 하여튼 그래서 오늘 개발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이거는 그래서 5세대 유산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내가 환자 수준이라고 해요. 아침, 점심, 저녁 3개. 진짜 내가 중환자 수준이면은 저는 6포씩 먹었어요. 초창기 수술했을 때. 요새는 하루에 이제 3포, 어떤 때는 2포. 그런데 최소한 하나라도 먹어야 내가 현상 더 이상 악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치유 목적이라면 세포 그것도 내내 먹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 때까지는 먹어서 이제 장내 환경이 좋아지면 일단 먹으면 똥이 노랗게 바나나 똥부터 나옵니다. 그럼 장내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구나. 근데 제가 임플란트한다고 이제 그 약을 먹었더니 큰 박동이 안 나오더라고요. 변비가. 그 약을 끊었더니 또 나오는 거예요. 살아가시고.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왔으면은 이게 기본이다. 이 기본이고 딱 세 가지가 기본인데 그걸 이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적어도 이거 받을 때는 그런 원리구나.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모든 이제 휴대폰도 테라로 이제 테라 시대가 옵니다. 6세대. 여러분들 공항에 가면 검색대에 가면 지나가잖아요. 그럼 뭐라고 여기 세 붙여 있잖아요. 테라로 잡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인체에 무해합니다. 근데 얘는 물을 좋아해요. 물. 그러니까 물방울 있으면 그 안에 얘가 들어가서 물을 데피고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뜨거워도 화상을 입지는 않습니다. 화상 입지 않고요. 이게 그 안에 데핍니다. 그런데 그 물 속에 만약에 미네랄이 있으면 좋겠죠. 미네랄이든지. 그래서 이거는 뼛속 가서 이미 염증 같은 게 있다면은 거의 말려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얘를 하고 나면 이제 얼음을 하나 표현한다면은 살얼음이 있고요. 얼음집 얼음이 있어요. 그러면 얼음집 얼음 두꺼운 얼음 있잖아요. 게다가 용접하는 물 있잖아요. 쭉 뿌려도 얼음이 겨우 물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살얼음은요 금방 녹겠죠. 근데 내가 어디 특정 부위에다가 계속 이걸 하고 이걸 했더니 뜨겁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얼음은 내 몸에 염증이 곧 냉증이고 냉증이 곧 통증입니다. 염증, 냉증, 통증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계속 쪘는데 뜨겁지 않아. 그럼 그 안에 뭐가 많? 냉증이 깊이 있게 얼음처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없는데 금방 뜨거웠다 하거든요. 그 사람은 거기에 얼음이 아니라 살얼음. 이해되십니까? 이게 되지 않으면 팔도 안 올라갑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 오시려면 내가 옛날에 암을 앓았다든지 암에 대한 정이 떨어지면은 내일 오는 그 장비 속에 들어가 한 40분 뛰고 하면은 이게 빠르고 그러나 거의 환자용입니다. 저기는 약간 반건강해요. 그럼 물론 여기 열을 찌고 저한테 이걸 하고 저거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당뇨가 있다든지 또는 암을 내가 수술했다든지 그런 사람은 그거부터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그 많은 시간을 계속 한 사람 앞에 1시간, 2시간 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도 줄여야 되고 본인도 또 유리하고 그렇게 이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내일쯤 도착한다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 건강에 관해서 그렇게 또 하면 당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수술했어. 유방암 수술했어. 또 유방암 수술 또 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2번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당하면 끝나야죠. 그렇지 않나요? 제가 2번 당하니까 저도 경험자거든요. 아니 잠시 아팠다 안 아팠다는 견딜 수가 있는데 3일 동안 계속 아픈 거는요 처음 경험했습니다. 차라리 다 가져가세요.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불쌍히 여기서 이제 살려주셔갖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제가 한 20분 한다 했는데 오늘 처음이라 길게 했는데 이해했으면 좋겠고 그런 원리로 인해 됐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서 내가 뭘 받아도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이거 하는 요령은 우선 백희를 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맥, 등뒤, 저 밑에까지. 그 다음에 앞에, 그 다음에 옆구리. 이게 4코스입니다. 그렇게 해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 6개월 정도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천에서 이거 파키산 큰 좋은 사람이 있어요. 8개월 만에 지팡이 던지고서 있고요. 네. 그런 사례도 많고요. 수저지 있어갖고 저한테 하더라고요. 이거 몇 가지 바꿔서 손글씨로 흔들지 않으면 내가 글씨 써준 사람이 그런 사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고서 모든 건 믿음이거든요. 믿고서 따라오시면 아마 여러분들 건강을
도와주지 않겠는가. 저는 이제 소원이 하나 있어요. 죽을 때 어떻게 죽어서 좋을까? 끝났으면 좋겠어요. 죽을 때 고통받지 않고. 난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거를 공부하다 보니까 내 몸에 태울 걸 다 태우면 더 이상 고통이 없대요. 주여. 그것을 없애는 것이 미네랄입니다. 다음 시간에 미네랄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미네랄 충분히 먹으면 태우는 영양소거든요. 그게 미네랄이. 그걸 먹으면 내 몸에 얘를 다 태우고 나면 이제 그때는 고통 없이 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무드셀라 프로젝트가 추구하는 목표가 뭐냐? 아, 이거 나는 그만 살고 싶어 이제. 죽음을 내가 선택할 수 있대요. 주여. 얼마나 멋있어요. 해볼 거 다 했어. 이제 그만해. 근데 난 절로 갈래. 내가 정할 수 있대요. 지금 내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드셀라 프로젝트가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